한도시 한 책 읽기 책 읽는 부평 2021년도에는 타일러 라시 작가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책이 대표도서로 선정되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부평 구민들과 독서 릴레이, 작가의 만남 북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의 꽃을 피웠는데요. 과연 2022년 우리와 함께할 대표도서는 어떤 도서가 될까요? 이제부터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후보도서 6권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허밍버드에서 나온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입니다. 1cm, 너와 나의 1cm, 1cm 오리진 등 아시아, 유럽 12개국 100만 독자가 사랑한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김은주 작가의 최신작입니다. 이 책은 타인이 건네는 뾰족한 상처가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실수로 자책과 실망이 반복되는 날, 힘든 날을 모른 척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식물을 돌보고 가꾸듯 나를 매일 돌보고 가꾸는 셀프 가드닝을 시작하자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서정적인 언어로 삶의 통찰과 공감을 주는 글, 그리고 창의적인 그림을 통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과 창의적인 방식으로 위로를 건네는데요.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차근차근 안내해주는 착한 책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싶다면 꼭 읽어볼 책,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 였습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비룡소에서 나온 순례주택입니다. 변두리, 망국기 소녀, 멀쩡한 이유정 등의 작품으로 권정생 문학상, 한국 어린이 도서상, IBY 어너리스트 수상작가 유은실의 신작 청소년 소설입니다. 책의 내용은 소위 막 나가는 수리민의 식구가 집안이 쫄딱 망한 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옛 여자친구의 빌라, 바로 순례주택으로 이사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신선하고 발칙한 이야기 구성인데요. 마치 요정들의 장단으로 진실의 눈을 가린 채 서로 몰라보다가 한바탕 소동 끝에 비로소 제 짝을 찾으며 제자리로 돌아가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처럼 수리민의 가족의 순례주택 입성기에는 희극적인 요소가 가득하면서도 웅숭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도시의 노후 완화, 지역 개발 등으로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이 계속 진행 중인 현재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읽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책입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묵직하지만 마음을 일깨우는 메시지들이 혼란스럽기만 한 이 시대,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다면 도움이 될 책, 이상 순례주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도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창비에서 나온 안전하게 로그아웃입니다. 언론기고,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해 평등과 윤리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수아 교수의 첫 단독 조서입니다. 이 책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경험 중인 온라인 문화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책이 강조하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지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능력을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안전하게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이 책에서는 현재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뒤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며 겪게 되는 문제들을 살피며 열등감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SNS를 이용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현명한 이용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디지털 세계와 서로 연결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 교과서가 되어줄 김수아 교수의 안전하게 로그아웃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사회복지법인 동행에서 나온 우리도 아파트에 삽니다입니다. 이 책을 지은 김도효 작가와 이광식 작가는 사회복지사로 전업하여 10년 넘게 일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 책은 지역사회 한가운데 있는 아파트라는 곳에서 보통의 삶을 살고 싶은 장애인과 그런 장애인들이 불편한 주민들이 서로 마주한 우리 사회의 차가운 현실과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함까지 다양한 경험을 담은 진솔한 책입니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쓴 이 책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는 말이 진부하리만큼 흔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장애인과 함께 산책을 하면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장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불안하다는 민원이 넘친다는 현실의 불편한 민낯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장애인이 무섭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 모두가 꼭 읽어야 할 책. 우리도 아파트에 삽니다 였습니다. 여러분께 5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인데요. 창비에서 나온 있지만 없는 아이들입니다. 폭력과 존엄 사이, 쓰기의 말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등 다양한 책과 칼럼, 인터뷰 같은 논피션을 즐겨 쓰는 은유 작가의 신간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체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법을 어긴 존재가 되어 사람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아이들.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학 진학이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 보험 가입이 필요한 수학여행을 가거나 QR 체크인을 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도 고난이 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해 교육받을 권리는 같지만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아 살아갈 자격은 없는 모순된 현실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문제, 더 나아가 이주민과 함께 나아가야 할 한국 사회의 성원권에 대해서 묵직한 고민거리를 던지는 논제의 책,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후보도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창비에서 나온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부터 챙깁니다 입니다. 심야 치유식당, 엄마의 빈틈이 아이를 키운다. 그렇다면 정상입니다 등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작가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영 교수의 신작입니다.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가, 학교에 못 가고 친구를 못 만나는 우리 아이 과연 괜찮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한민국 마음주치의 하지연이 제안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법을 친절하게 제시합니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커진 부모의 불안부터 섬세하게 분석한 뒤 비대면 시대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아이들의 마음 발달, 감정 능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뒤 부모 스스로 불안을 다스리면서 아이의 마음을 돌보고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지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걱정스러운 부모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와 사례들이 그 신뢰를 더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가족이 모두 함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책. 포스트 코로나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책 읽는 부평 후보도서 6권을 살펴보셨는데요. 마음에 꼭 드는 책이 있으셨나요? 책 읽는 부평은 12월 말부터 부평 구민투표에 들어가고 2022년 2월 사전토론회를 거쳐 단 한 권의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부평 구립도서관의 책 읽는 부평,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